자, 균형 가격 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균형 가격은 자, 수요와 이제 공급이 주어졌죠. 자,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적으려니까 글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에 보면요, 거래량으로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자, 우선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P0도 비싸게 높게 있으면요, 가격이 비싸면은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뭐 적게 소비해요. 비싸니까 10개 소비하고, 생산자는 비싸니까 또 어떻게 돼요? 공급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죠. 공급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한다. 그러면 공급은 많은데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적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바로 뭐죠?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초과 공급. 자, 이 초과 공급은 수요량 P0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은 몇 개? 10개. 근데 공급량은 몇 개냐면 지금 100개. 그래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죠?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죠.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져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뭐한다? 하락을 해.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또 뭐일 경우에는 우리는 가격이 상당히 낮은 P1일 때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15개다. 싸니까 공급은 적게 하고, 또 싸니까 우리는 소비자들은 110개를 소비해. 싸니까. 그럼 또 요 차이, 이 차이만큼 수요량이 많죠. 이때를 우리는 또 초과 수요다. 수요가 초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초과 수요일 때는 소비자들의 P1 가격 순에서 수요량은 지금 110개인데 공급량은 몇 개? 15개다.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또 이때는 공급이 15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해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달성된다. 균형을 E라고 하는데, 균형에 도달하면은 외부에서 수요와 공급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라고 해요. 이 점을 우리는 무슨 거죠? 균형이다. 균형. 자, 이 균형에서 형성되는 가격, 이 균형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균형 가격. 자,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또 시장에서 초과 공급, 초과 수요를 없애준다.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또 시장 가격이란 말 써요. 우리 정책 이론 가면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시장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럼 균형 가격에서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죠. 요 값이 50개다. 수요량도 몇 개? 50개. 공급량도 50개인데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또 전문용어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에서는 이 수요량과 뭐가 똑같다? 예, 공급량이 똑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계산을 할 때 요걸 이용해야 돼. 그래요. 균형이란 말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꼭 암기하고 다녀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려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똑같다.
균형이 나오면 하여튼 수요량 공급량이 똑같다. 자, 여러분 문제 갑니다. 72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표가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찾는 거죠. 균형이 나왔죠. 균형이 나오니까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 수요량 공급량이 같은 걸 찾아보세요. 같은 걸 찾아봤더니 80, 80, 수요량 80, 공급량 80 같죠? 그때 균형이야. 그럼 균형 거래량은 80이고 그때 왼쪽 임대료는 얼마? 6만 원. 그 2번 정답. 표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문제. 풀 수 있겠어요? 뭐 표만 나오면 어렵죠. 네? 표만 나오면 어렵죠. 여러분 QD는 수요량, P는 가격. 네? 그럼 이건 수요량이 주어졌고, 네? P 이꼬르는 100 플러스 QS. QS는 공급량. 자, 이렇게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균형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럼 균형 구하라 하면 균형 구하라 하면요. 어떻게 구하냐? 양쪽이 PP 같죠? 균형일 때는 가격도 같고 거래량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균형일 때는 양쪽이 같으니까 우변끼리로 뭐 같다. 이렇게 봅니다. 900 마이너스 QD는 100 플러스 얼마? QX 같다. 그런데 문제는 Q 수요량과 공급량도 같지 뭐. 아까 여기 55시잖아. 균형에서는 뭐가 없다? 초가 공급도 없고 초가 수요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수요량 공급량이 여기서 뭐 50kg 같듯이 같아요. 자, 같은 것을 우선 우리는 Q라고 볼까요? 같은 것을 Q라고 보면은 얼마?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Q 더해주면 얼마? 2Q. QD, QS를 Q로 보고 그럼 넘어오면 900에서 얼마? 100을 빼니까 800.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죠? 400. 균형 거래량은 400이면 대입시켜주면 400에 100을 대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 500.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간단한 이제 유형의 문제. 이렇게 수식이 주어졌을 때 균형 가격 거래량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 교재에 73페이지에 균형점의 이동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1번, 2번 보는데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상향한다. 자, 여러분 항상 집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뭐죠? 최초의 균형. 우린 최초의 균형 상태가 주어졌어요. 근데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한다? 수요만 변해요. 수요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수요가 증가를 했다. 또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또 뭐 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이 점을 뭐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균형.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인데 이 두 개를 우리 비교를 해야 돼. 이 두 개를 비교, 이 두 점을 비교를 해서 뭐를 구하는 거? 이제 균형,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요걸 묻는 문제를 계산 문제를 출제하던 그래프를 이용하던 요걸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비교를 했더니 균형 가격은 최초보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죠? 증가. 여기는 최초에 비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죠? 감소죠. 자, 이것은 25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이 정답이죠. 뭐가 나오냐면은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뭐한다?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시험에는요 균형 가격은 상승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가 증가하면 최초의 균형에서 점이 이쪽으로 가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또 이 최초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이 점이 이쪽으로 내려올 때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는 또 거기에 2번 보면은 2번은 수요는 변화가 없고 뭐만 변한다? 공급만 변하는 경우. 또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자, 또 수요, 공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초가 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2번은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또 뭐한다? 증가하는 경우. 또 공급이 뭐죠? 감소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게 새로운 균형점은 최초의 균형보다 공급이 증가하면 이 점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을 하죠. 자, 공급이 줄어들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전보다 가격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상승을 하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자,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거기에 1번, 2번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드린 겁니다. 자, 3번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인데 요거는요 그래프를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때는 그래프를 3개 그려야 돼. 3개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하나 예를 볼게요. 74페이지에 이런 경우는 그래프를 이렇게 3개를 그려야 돼. 3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렇게 변할 경우 항상 그래프 3개.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그리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프를 안 그려도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빨리 갑니다. 자, 처음 이해를 하는 것을 그려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우리가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죠. 자, 우선은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 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빨강 파랑이 만나는 점이 이 점이 새로운 균형. 그럼 새로운 균형은 이 최초의 균형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변화가 없지만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요가 증가를 해도 가격은 아까 뭐였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해요. 또 우리가 공급이 감소를 해도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해. 왜? 이것도 가격이 오르고 이것도 가격이 오르니까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은 수요가 약간 증가했어요. 약간 증가하고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대폭 줄어든 경우에 새로운 요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이번은 수요는 대폭 증가를 했고 공급은 약간 감소한 경우에 또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증가한데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세 경우
새 경우 항상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근데 균형 거래량은 요걸 보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도 증가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죠. 그래서 이 증가폭과 감소폭에 따라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5번 정답. 균형 거래량은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5번이 정답. 자, 그럼 다시 하나 2번을 볼까요? 프린트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보면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는 아파트 시장에서 또 수요의 뭐다? 감소폭. 자, 수요 공급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 여기죠 이제 폭이 나왔죠? 이 수요의 감소폭이 뭐보다 공급의 이 증가폭보다 뭐 할 경우? 클 경우.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수요의 이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뭐다? 우리는 거래량은 감소한다. 4번 정답. 그럼 그려보시면 돼요. 네? 자, 6번 문제 한번 갑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얼마?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 공급량은 300. 공급량은 300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300이 주어졌다는 것은 공급량이 이렇게 뭐다? 고정되어 있다. 고정. 자, 수요.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뭐죠? 최초의 균형인데. 자, 수요는 Q 1D가 얼마 나오죠? 500 마이너스 2P. 최초의 균형인데. 자, 우리가 수요가 변하죠? 얼마로? 450, 500에서 450으로 가니까 수요는 뭐였다? 감소를 했어요. 수요는 감소했는데 이게 뭘로 주어졌다? Q2D는 500에서 450으로 준 거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 이 점이 뭐죠? 새로운 균형. 근데 공급은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300으로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뭔다? 가격이 뭐예요? 하락을 했죠. 균형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풀 때 우선 최초의 균형. 자, 여러분 최초의 균형인데 균형이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수요량은 얼마? 이 점 최초의 균형이다. 500 마이너스 2P가 수요량. 공급량은 300이 같다. 자, 마이너스가 5변으로 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2P. 플러스 300은 좌변으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500에서 300 빼니까 200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양변에 2로 나눠주니까 100. 이 최초의 균형은 여기 100이에요. 100.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 요거네요. 수요량은 450 마이너스 2P. 공급은 300으로 변화가 없다. 또 우변으로 가면은 플러스 2P가 되고 450에서 300 빼니까 150. 양변을 또 2로 나눠주니까 75. 새로운 균형 가격은 75니까 100에서 75로 얼마만큼? 25만큼 우리 감소, 하락을 했다. 25만큼 감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 계산 문제는 이런 형태죠. 최초, 새로운 균형 해서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계산 문제는. 그래서 26회, 28회는 계산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원래 30회니까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올해 시험에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7번째가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거기에 4번 74페이지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에 나오는 이 4번과 5번 여기서 또 출제가 예상이 돼. 뭐 계산 문제 아니면 계산 문제 아니면은 거기 4번, 5번 여기인데 두 문제에 걸쳐서도 또 출제할 수 있어요. 원래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뭐가 주어졌다? 수직선. 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되죠? 최초의 균형이에요. 자, 그래서 최초의 균형인데 뭐가 주어지면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주어졌다. 그럼 수직선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선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죠. 23회 시험 정답 질문이었어요. 23회 시험. 23회 시험 요거 출제했지. 네? 자, 이런 경우가 또 있고, 또 이번은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공급이 증가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여러분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또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수직선일 때는 수요든 공급이든 어떻게 돼? 이게 공급량이 고정되든 수요량이 고정되든 하여튼 고정됐기 때문에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아요. 수직선은 주어지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거래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고 시험 문제에 우선 이거는 23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시험 문제 우선 이런 내용들을 우선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23회 시험도 출제했고 또 16회 시험에도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은 뭐가 있어요? 수평선이 나와요. 자, 수평선, 수요든 공급이든. 자, 수평선. 여러분, 수평선 나올 때는 다 증가로 출제하대요. 시험 문제. 수평선일 때는요, 전부 증가로 출제. 이게 최초의 균형. 수평선일 때는 전부 증가로 출제해요. 시험 문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래량은 증가한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거래량은 증가하죠. 가격은 변화합니다. 공급이 증가든 수요가 증가든 거래량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경우도 우선 자주 출제하는데 작년에 요거 나왔죠. 시험에 수요가 수평선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작년에 우선 또 출제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잘 확인을 또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6회 시험, 우리가 16회 시험, 21회 시험,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수평선일 때는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자, 수평선이 주어지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거래량은 다 증가. 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 감소. 하여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확인 잘 해두고 생각하면 쉽게 그래프 안 그려도 우리 바로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른쪽 5번이 또 계속 나오죠. 요즘에. 예, 요즘에 이쪽에서 정답 많이, 올해 시험에도 여기서 정답 물을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하여튼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 그래프는 이해를 돕고 시험에는 말로 출제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더와 덜을 잘 보셔야 돼요. 말로 출제합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이 최초의 뭐다? 균형.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우선 균형입니다. 자, 우선 수요가 증가하면,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를 하면요, 우선 가격이 상승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우선 결론은 수요가 증가하고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인데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증가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올라요. 민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은 적게 증가해요. 민감하지 않으니까.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민감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예? 약간 오르고 거래량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대폭 증가해요. 이 얘기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요 비탄력적을 좀 많이 내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 이 거래량의 변화폭 어떻게 되냐? 예? 우리 거래량보다는 가격이 많이 묻는데 가격의 변화폭은 어떻게 돼? 탄력적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죠. 이건 더 커요. 예? 거래량은 반대로 가야 돼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인 것보다 약간 증가해요. 예? 그러니까 요거 거래량은 가격의 반대로 가면 돼요. 약간 크게 돼요. 예, 덜 크다는 얘기죠. 하여튼 시험 문제에 말로 출제를 하니까 잘 확인해야 돼요. 잘 확인. 가격의 변화폭, 거래량 변화폭, 요거 중요합니다. 하여튼 말로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3년 연속 출제했었죠. 27, 28, 29회. 상당히 중요해요. 요 그림 왼쪽이 3년 연속 말로 출제. 하여튼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하나 배웠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2번은 뭐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함 탄력적. 자, 공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초 또 최초의 가격과 거래량. 자, 2번은 또 공급이 뭐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또 뭐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또 증가하는데 어떻게?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하락을 해요. 뭐보다? 탄력적보다. 그리고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약간 증가해요. 그렇지만 탄력적은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대폭 증가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감소폭은 적은데 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상승폭은 작은데 감소폭은 크게 나타난다. 요 말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림 요거 두 가지인데 여러분 그 그림을 거기 교재 말을 이 그림 보고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 그림 여러분 못 그려요. 보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말로 출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더와 덜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맨 끝을 잘 보여야 돼. 더 증가한다, 덜 증가한다. 끝에 더 감소한다, 덜 감소한다. 이런 끝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프린트.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급이 요거죠? 공급이 요겁니다. 증가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질소 가격은 더 내린다. 더 내린다. 더 하락한다. 맞는 질문. 3번 질문 봅니다. 수요가 증가, 요거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질소 가격은 더 오른다. 더 상승한다. 맞는 질문. 하여튼 맨 끝을 잘 보세요. 자, 2번 수요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개념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뭐뭇에 대한 나오잖아요. 예? 뭐뭇에 대한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앞에가 A고 뒤에가 B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앞에 요거죠. 뭐뭇에 대한 여기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요 앞에 A가 분모로 오고요. 뒤에 있는 B는 뭐로? 분자로 가는 거예요. 예? 말이 나올 때 이거 시험에 여러분 28회도 정답 물었잖아요. 뭐뭇에 대한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요거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한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데 변하지 않는다니까 틀렸네요. 4번 정답.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요거죠. 요걸 때 공급이 뭐 한다? 수요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를 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4번 정답.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요거 어려운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두 개를 다 이용한 문제. 올해도 이쪽에서 정답 물을 확률이 90% 이상. 작년에도 물었지만 하여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 교재 경기 변동으로 갑니다. 자, 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또 시험 문제 한 6번 출제된 게 있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데 자, 여러분 경기 변동이 이렇게 가는 걸 뭐죠? 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이런 변동을 우리는 순환적인 변동이야. 자, 이 순환적인 변동에서 이 점을 뭐라고 하죠? 경기가 가장 좋은 점. 이 점을 정점. 이 점은 경기의 바닥. 저점. 그럼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 그럼 또 정점과 이 정점 사이의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보면 돼. 주기. 그래서 시험에 우선 하면 순환적 이런 변동이 변동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박스에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계절적 변동. 우선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죠.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리 이사 언제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봄, 가을 아닌가요? 봄, 가을 이사철이 있어요. 이것은 매해 발생해. 이런 건 계절적 변동이에요.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라고 해요.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 박스 안에 있어요. 보면은 또 이건 어떤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또 정쟁,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또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비순환적인 또는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이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 나타난다. 또 뭐가 나오냐? 장기적 이면서 추세적인 변동이 있죠. 자, 요거는 50년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변동인데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이 노후화가 돼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보통 추세적, 장기적 변동인데 시험 문제는 어느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는 요거지 뭐. 요것을 여러분 몇 번 출제했다 거기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네요. 6번. 26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많이 나옵니다. 지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문을 하나 뽑아요. 하나 뽑고 또 어디서 하나 뽑아요? 29회와 26회, 21회도 여기서 뽑았잖아요. 여기서 지문 뽑고 또 경기 변동이 뭐에서? 특징에서 뽑고 또 순환적 변동에서 순환 국면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문. 작년에도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2개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해서 한 문제를 내는데 난이도는 하루 출제를 해요. 29회와 29회 시험과 26회 시험은 이쪽에서 정답 물었어요. 29회, 26회는 여기서 정답. 그리고 그 전에 25회, 우리가 1회, 22회는 어디서? 여기서 정답. 그 전에는 여기서 정답 묻다가 26회, 9회는 여기서 정답. 그러니까 요 2개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공부할 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하여튼 여기서 지문 하나 특정 지표에서는 정답을 안 물어요. 그런 건 무시해버리고 요 2개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걸 보면서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출제가 예상되는. 자, 측정 지표 한번 볼까요? 자, 측정 지표.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보면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측정 지표를 보시면은 자, 78페이지 보시면은 우선 공급 지표가 있어요. 공급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축량을 파악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리울 만큼 건축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건축량 파악이 중요한데 앞서서 나타난 걸 뭐죠? 선행 지표, 또 동행 지표, 나중에 나타나는 후행 지표인데 이 각 지표 사이는 뭐가 있어요? 시차, 시간적 갭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 선행 지표인 뭐가 있냐 하면 건축 허가량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신축을 할 때나 또는 증축을 할 때 허가 면적 중요하죠. 이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예? 그리고 또 동행 지표로서 여러분 허가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도 있지만은 뭐 늦게 착공할 수도 있지 뭐
착공 신고를 통해서 착공을 또 해야 됩니다. 동행 지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요거는 자료 수집이 용이해. 이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완공은요, 여러분 착공해서 완공 안 할 수도 있죠. 공사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완공량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건축량 파악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건축량이 많다고 해서 경기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건축량이 많아져도요, 뭐가 있어요?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이 많아도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증가하면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럼 여기 건축 경기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수요 지표로서, 자, 이번은 수요, 여기는 공급이죠. 수요 지표로서 나타나는 게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래량도 뭐가 중요하죠? 주택 거래량이잖아요.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인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보려면 등기소 가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 취득하면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납부시죠.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지. 취득세. 아니 좀 융자도 안 해주고 하니까 사실을 못할 뿐이지. 양도소득세도 인하 안 하니까. 이 거래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뭐 거래량 파악했더니 거래 절벽이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대요.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뭘로 가고 있다? 불경기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있지만 또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이 있죠.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또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죠. 자, 또 화폐로 표시된 우리 명목 변수로서 보조 지표로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부동산 가격. 보조 지표로서 많이 사용하고, 요 두 가지는 무슨 지표로서? 주요 지표로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인데 실제 건축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건축 비용이 상승해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량과 무관하게 단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 뭘로 내요? 간단히. 여러분 작년에도 이렇게 냈잖아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죠. 그러면 맞는 질문. 그렇게 간단히 내기 때문에 측정 지표에서는 정답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 지표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지표만 보면 뭐를 발생해요? 오류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정부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무슨 지표만 발표하죠. 통계청에서. 저희들은 그런 지표 잘 안 믿어요. 전문가들은. 왜 하냐면요. 정부는요. 예? 어느 국가 뭐 정부든지 자기들요 좋아하는 지표만 발표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합 지표를 봤더니 우리나라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IMF에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IMF에서 예? 경고가 들어왔어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 그때도 경고 왔는데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 심각한 경고가 들어왔어요. 예? 발표 들었죠? 뉴스. 심각한 경고. 그거 무시하면 또 골치 아픈 거야. 예? 예? 그때하고 또 다릅니다. 경제 상황이. 그래서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근데 정부는 경기 좋다고만 얘기하대.
외부에서는 심각하게 보는데 외국에서는 정확해요.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은 10년 후에 서울 주택 가격 2배 오른다. 우리는 코웃음 쳤지. 2배 이상 올랐어요. 외국은 객관적으로 본다. 지표를 가지고.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만 1년 뒤 경기를 예측 못하지 외국은 10년, 20년 뒤를 예측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예? 왜? 베팅을 해야 되니까. 환율이든 선물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석이 우리는 그래서 가짜 분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시 쉬고 경기 변동의 특징부터 들어가겠습니다.